이번 주제는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월 230과 월 500. 도대체 누가 중산층일까?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흔히 씁니다. 저는 뭐 중산층이에요. 저는 뭐 저소득층이에요. 뭐 저는 뭐 부자예요. 뭐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구분 지어지는 단어 같잖아요. 생각보다 이 개념이 좀 복잡합니다. 크게 뭐 이렇게 저소득층, 푸어, 미들 클래스, 리치 하면 이게 중간,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50에서 150%입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면 50등 있죠? 50등이 버는 돈이 중위소득, 중간 가격이라고 치고 거기서 위로 50%, 밑으로 50%입니다. 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중산층이에요. 말 그대로 푸어, 저소득층 빼고, 리치, 부자 빼고, 가운데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에요 라는 개념이 얼마나 부정확한지 이해되세요? 범위가 너무 넓잖아. 맞죠? 이 리치에 한없이 가까운, 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고소득층으로 들어갑니다라고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중산층이고, 저 이제 갓 저소득층을 벗어났어요라고 이제 막 올라온 사람도 중산층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푸어, 리치 빼면 다 중산층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중산층은 뭐 다양하지만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래도 한 3, 4인 가족인데 30평대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파트에 살아야죠. 솔직히 좀 빌라는 좀 불편하니까. 월소득은 한 500만 원 정도는 돼야죠. 그리고 중형차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연 2회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막연한 중산층. 근데 이 30평대가 어디 있는데? 지방 소도시에 있는 30평 아파트랑 서울에 있는 30평 아파트가 가격이 다르고 월소득 500만 원 이상이면 499만 원은 저소득층입니까? 중형차는 뭐 소나타야, 그랜저야, 제네시스야 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해외여행도 일본 오사카입니까? 아니면 LA입니까? 어디 북유럽입니까? 다 기준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을 안 해도 재산이 알아서 늘어나. 그러면 부자다. 그리고 일을 안 하면 그냥 재산도 그대로면 중산층이다. 그리고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재산이 줄어들어. 그러면 서민이다. 그리고 아무리 일을 해도 재산이 까먹어.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이다.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누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중산층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본인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가 75%입니다. 그런데 중산층은 가운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50%는 중산층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체감하는 사람들은 난 중산층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뭐 비슷한 댓글들도 달리는데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치킨 먹고 싶을 때 고민 안 하면 중산층이에요. 일견 제가 딱 수긍이 됐어. 그러네. 치킨 시킬 때 그냥 시키면은 최소한 서민은 아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댓글에 뭐가 있냐면 저는 치킨을 시켜서 이틀에 나눠 먹습니다. 저는 서민인가요? 중산층인가요? 웃기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치킨 싫어하는데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게 기준은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중산층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정부가 생각하는 중산층과 국민들의 중산층 기준이 달라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냥 국민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그냥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 라는 느낌은 월 500 정도를 벌어야 돼요. 그게 60%가 생각하는 중산층입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월급이 얼마세요? 저 한 500 법니다. 평범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국민들은. 근데 정부는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중산층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중위 가격의 50%, 150% 사이 이 중간 부분이 전부 다 중산층입니다. 그 기준으로 따지면 월 230만 원을 벌면 중산층입니다. 라고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중산층입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 뭐 결과를 보면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저는 중산층입니다. 아니요. 라는 게 60%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중산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그 60% 중에서 90%는 저는 중산층이 아니고요. 저는 저소득층이에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가 되게 돈이 없고 되게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 정부의 기준은 심플한 거예요. 뭐냐? OECD.
OECD에서 이렇게 해요. 중위 가격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해서 이걸 중산층이라고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월 230만 넘어가면 중산층이 시작되는 거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잖아요. 이 빈곤층, 저소득층을 벗어나는 순간 중산층인 거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고, 세금은 더 급한 사람들, 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도 이렇게 많은데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좀 쉽지 않죠.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소득층한테는 항상 어떻게든 좀 지원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중산층으로 들어가는 순간 정책에서 어떤 혜택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중산층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미들 클래스의 범위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에서 갓 탈출한 분도 있어요. 여기 부분. 그럼 이분들은 그래도 혜택이 조금 있어. 근데 여기서 일로 가잖아요. 상위 계층 쪽으로 붙잖아요. 대기업 맞벌이, 아니면 뭐 대기업 외벌이에, 아니면 뭐 중소기업 두 분이서 맞벌이 하면 뭐 점점 이쪽으로 붙잖아요. 일로 붙을수록 혜택은 점점 멀어지는 거야. 근데 이 줄이 생각보다 길어. 생각보다 길어서 여기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 죽겠는 거지. 너무 힘들어. 이 중산층들은. 벼랑 끝에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이란 말이죠. 저는요, 흙수저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어서 저희는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라면서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되기 시작하면은 중산층에서는 완전히 중위 이상으로 가는 순간 혜택이라는 건 없습니다. 혜택이라는 거. 그리고 오히려 규제가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대출도 안 해주고 뭐 청약에서도 다 빠지고 막 다 이제 갑자기 뭐 특별 공급이고 뭐고 다 없어져. 나는 그냥 중산층일 뿐인데, 야, 너가 무슨 혜택이야? 너 좀 나와봐. 야, 저기 지금 힘든 애들 안 보여? 아니, 저도 힘들어요. 넌 좀 매달릴만 하잖아. 좀 매달려 있어봐. 근데 근로소득자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월급쟁이 이 직장인들은 그나마 나요.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 이 중산층들의 상당수가 자영업자입니다. 이 자영업자라는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가게나 어떤 뭐 매장 같은 게 뭐 있는 분들이겠죠? 아무래도. 이분들은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어떤 매장에 돈도 쓰고, 또 영업도 하고, 어쨌든 돈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부분 중산층에 들어갑니다. 단순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엄청 힘들잖아요, 최근에. 주고 싶어도 못 준다 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에 편의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이 5%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9,160원으로 결정이 됐대요. 그러면 시급으로 치면 9,000원인데 이게 뭐 주휴수당 뭐 이런 거 따지면 10,000원이 넘어갈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을 받아서 일을 해도 월급으로 치면 거의 200 가까운 돈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중산층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도 사실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나도 허덕허덕 하면서 사는데 계속 뭔가 이 비용들은 늘어나고 매출은 안 올라가니까 저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에게 지금 어떤 뭐 지원이나 혜택이 크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막 임금은 올라가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누군가한테서 뭔가 돈을 받아야지 내가 이 매장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당장 뭐 손님이 잘 안 와. 그러니까 돈이 뭐 벌릴 곳은 없죠. 근데 어쨌든 막 지금 임금은 막 올라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매장을 접든지 아니면 비용을 줄이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더 벌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몇 년 전부터 지금 직원을 해고하고 가족, 뭐 부모님이 와서 일을 도와주는 뭐 그런 곳들 많아지고, 그리고 사장이 그냥 하루에 18시간씩 막 일하는 뭐 그런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내가 어떤 뭐 지원 대상이면 좀 어떻게 버텨볼 만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산층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지원이 막 끊기니까 힘든 거죠. 그럼 어떡하냐? 비용을 줄인다. 지갑을 닫는 거죠. 사람을 고용하는 걸 줄이고 먹는 걸 안 먹고 쓸 돈을 안 써가면서 버티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산층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층과 빈곤층이 있는데 이쪽으로 중산층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지금 망해서 점점 빈곤층으로 내려가는데,
또 상황상 돈을 번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중산층에서 탈출해서 상위 계층으로 가는 거죠. 이게 통계에서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중산층 가구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50에서 150을 초과하는 분들, 이 바깥에 있는 분들이 점점 커지는 거고 여기가 줄어든다. 지금 2021년엔 더 많이 줄었겠죠. 아무래도 진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고 힘들까 생각해보면 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가 뭐 힘들어진 것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속상한 건 이거예요. 부동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중산층에서 상류층으로 가고 집을 안 가지고 있었더니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내려가더라. 이걸 우리가 내 눈앞에서 내 친구를 보면서 우리 팀장님을 보면서 우리 친척을 보면서 그냥 몸으로 체감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기준은 뭐냐라고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도 뭐 중요하지만 직업도 중요하지만 자산이 중요하다. 돈이 많으면 백수도 중산층이고 부자인 거지.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 학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자산에 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 주택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중산층인 분들 있죠. 인구의 50% 가까운 분들, 5, 60% 이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자산을 만들어야 내가 중산층이고 상류층으로 갈 수 있으니까 뭔가 사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사니까 나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돈을 벌면 집을 산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 상식적이면서 너무 당연하면서 일종의 세뇌 정도의 느낌인 거야. 당연히 집을 사야지 라는 건데 그걸 정부가 보기엔 야, 너네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한다. 집값을 왜 올리려고 해 니네들? 아니요 형 잠깐만요. 아니 나도 중산층이 되고 싶은데? 야 너 몰랐어? 너 이미 중산층이야. 네? 너 월급 얼마야? 저 월급 한 400 정도 받는데요? 축하합니다. 중산층이시네요. 무슨 소리예요? 월급 230 넘으면 중산층인 건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아닌데요? 저는 불행한데요? 제가 봤을 때 중산층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OECD 통계상 당신은 이미 중산층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전 지금 월세랑 전세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로 잘 사는 거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시면 안 됩니다. 네? 왜요? 저는 집을 사야지 중산층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이 축있구나. 서울집 구입 부담지수는 12년 만에 최고다. 그래서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집을 가지고 있고 월급도 좀 한 4, 500 정도는 돼야지 내가 그래도 평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살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아니래.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사지 마. 자, 근데 반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뭐냐? 나는 중산층이야. 근데 나는 집을 못 사겠어. 근데 1020이 집을 산다고? 이거 무슨 소리야? 1020이 뭔 돈이 있어? 상위 20%. 그러니까 뭐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분들은 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미 집을 또 가지고 있었고, 이 자산이 막 폭등하고,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막 올라가고, 자기 사업이 또 잘 되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중간이 힘든 거지. 상류층은 또 돈을 벌고 극빈층 쪽은 또 정부의 지원이 있으니까 또 버틸 만한 거예요. K자 양극화가 일어나니까 돈이 있으니까 뭘 해야 되냐? 야 이거 뭐 해야 돼요 우리? 여보 영식이 집이나 하나 사주자. 이거 나중에 상황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더 오르기 전에 하나 사줘. 그럴까요? 영식이한테 얼마 사줄까? 한 17억짜리 하나 사주자. 중간에 있는 이 중산층들은 집값이 올라가니까 주거 안정성이 나빠지죠.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회사가 막 무너지는 분들도 많으니까 소득도 막 줄어들어. 뭐 어떻게 해보려니까 답도 없어. 회사 나오면 자영업 해야 되는데 자영업이 힘드니까 뭘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떤 혜택이 있으면 좋은데 혜택도 별로 없어. 우린 대상자가 아니래. 그리고 뭐 회사에 남아 있는 분들도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야지 했는데 집이 막 2배씩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 답이 없는 거죠. 중산층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분들이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소득 격차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이 부자들은 더 돈을 많이 벌고 중산층들은 무너지고 저소득층은 지원으로 버티는 이 구조로 계속 가니까 중산층이 점점 얇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으로 이 인구들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이도 낳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돈도 벌고 소비도 해주고 그러면서 세금도 내고 그래야 이 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그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1억을 줘도 애 안 낳습니다. 왜요? 애 낳으면 뭐예요? 집도 못 사는데. 아니요. 당신은 중산층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저소득층입니다. 아니요? 월 230 넘으시잖아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미 중산층이시라니까요? 아니요. 저는 저소득층인데요. 지금 중산층을 심폐소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잖아요. 이 중산층들이 나도 살만하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 아이도 낳고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일도 하고. 근데 이분들의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 이 계층의 개념부터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바라보는 중산층, 너네들부터는 도와줄 필요가 없어 라는 거를 약간 좀 바꿔야 된다. OECD고 뭐고 국민들의 60%는 내가 중산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국민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풀어줄 건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단어는 되게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아주 주관적입니다. 누구나 꿈꾸는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이라는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상 거의 중상층이라고 봅니다. 중산층이 아니고 중상위에 있는 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싶고 애도 낳고 싶고 애 자전거도 하나 이쁜 거 사주고 싶고 사진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싶고 한 번씩 해외여행도 가고 싶어. 그걸 욕심이라고 치부하면 안 되고 너네가 포기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인구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이라는 거를 이루게 해주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돈도 부족하고 세금도 없는데. 최소한 이건 해야 되겠죠. 중산층들, 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노력할 자유는 줘야죠.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는 거는 뭐 일종의 경쟁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경쟁을 어쨌든 통과를 하면 그 사람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규제는 하지는 말아야죠.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력할 자유는 줘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뭔가 이 사회에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있는 나라. 그리고 좀 더 나가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잘 됐으면 그 결과를 인정해주는 나라는 돼야 됩니다. 내가 회사를 차리고 뭔가 고용도 많이 하고 하면 우대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요 너 잘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많아서 회사가 많아지면 고용이 많아지고 그러면 중산층들이 늘어나니까 다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서 또 다른 회사를 차리겠죠. 라는 그 노력의 결과를 인정해주는 나라여야 돼요.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중산층들은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중산층의 하단부에 있는 분들한테는 노력의 기회를 주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창업을 했다가 망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금도 주고 그리고 뭐 창업에 대해서 최대한 뭐 이렇게 우호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단순히 회사원으로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도전하고 망하더라도 다시 한번 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기회를 주려고 하는 나라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산층도 많아지고 상류층도 많아지고 그래야 다시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이래요. 지금의 정책들은 약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책들은 그냥 노력하면 뭐 합니까?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대기업 들어갔어요. 저 진짜 개고생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들어왔더니 저 청약을 못 한대요. 왜? 저는 소득이 너무 많대요. 왜 네가 뭐가 많어? 너보다 돈 잘 버는 애들 많잖아. 아니래요. 제가 상위권이래요. 그래? 야 그러면은 청약 못하면 집 사. 집도 못 사게 한대요. 왜요? 대출을 안 해준대요. 왜? 집값 올라간다고요. 또 집 없잖아. 네, 저 무주택자예요. 근데 집 못 사게 해요. 왜? 제가 집 사면 집값 올라간대요. 그럼 누가 집 사고 있어? 저보다 돈 못 버는 애들이 지금 청약 받아가지고 특별공급으로 집 사고 있어요. 제가 공부 더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이빨 더 꽉 깨물고 독서실 더 많이 갔거든요. 제가 노력 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집을 못 사요. 저 어떻게 살아요? 저는 집을 사야 중산층이라고 느껴지는데 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혜택은 안 주더라도 규제는 조금 풀자. 그래서 이 중산층의 개념이 생각보다 높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러면 자기 능력으로 그 단계에 가고 싶은 사람들을 막지는 말자. 그런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